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폐막함에 따라 다음 대회인 2015년 광주대회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바닷물에 수온이 오르면서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여름 첫 비브리오 폐혈증 양성 환자도 보고됐습니다. 문화부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사회와 문화부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광주의 대중교통과 나주, 화순 등 전남 지역 5개 시군의 농어촌 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러시아 카잔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2년 뒤에 이 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러시아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유니버시아드 폐막식 입장 행렬에 등장합니다. 유니버시아드 찬가에 맞춰 대회기가 내려지고 다음 대회 개최 도시로 광주가 선포됩니다. 강훈태 광주시장은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회장으로부터 대회기를 넘겨받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Our city, 광주, is sport loving city. 광주를 홍보하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한국의 K-팝과 흥겨운 국악 공연이 관람객들을 매료시킵니다. 폐막 행사는 지구촌 180개 나라에 생중계돼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광주 유대회 일정이 대회기 인수와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각종 그 마케팅 부분을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자체 수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서. 또한 2019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개최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치단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하는 등 대회 유치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019 세계 수영대회 광주 유치단이 오늘 아침 광주공항을 출발해 개최지가 발표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향했습니다. 광주시 의회 의원과 광주시 교육감, 취재기자 등으로 구성된 유치단은 스페인 현지에서 강훈태 시장 등과 합류한 뒤 개최지 결정 과정을 함께 지켜볼 예정입니다. 국제수영연맹은 한국 시각으로 내일 저녁에 2019년 대회 개최지를 발표하고 광주시는 내일 오후 5시부터 시청 야외광장에서 응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부 입장이 완고한 데다 지역 문화계도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여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문화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뒤 다음 달 개회하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화부 계획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면 문화전당의 콘텐츠 개발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특수법인인 아시아문화원으로 개편돼 내년 6월쯤 전당 운영 조직으로 출범합니다. 이에 따라 공석 중인 아시아문화개발원장 선임은 전당 운영 주체에 관한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역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문화부의 입장을 이미 각계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화전당 법인화에 반대해온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은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문화부에 전달했습니다. 또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고 문화부가 입법을 강행하면 법안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회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특별법 개정 저지에 나설 태세여서 문화부와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늘 오후 2시 고흥군 내나로도 동쪽 해상부터 여수시 돌산 동쪽 해상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 해역에서는 적조주의보의 기준치보다 최대 5배 많은 유해 적조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적조는 최근 단기간 소규모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중규모 이상으로 분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 첫 비브리오 폐혈증 양성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보성에 사는 72살 이모 씨가 비브리오 폐혈증 의심 증세를 보인 지 닷새 만에 양성 환자로 최종 판명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60여 명이 비브리오 폐혈증 진단을 받아 30여 명이 숨졌고 전남에서는 4명이 감염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자 세력화를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오늘 호남을 찾았습니다. 지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 정작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은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 주최하고 안철수 의원이 참여한 호남권 토론회에는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됐고 끊임없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안 의원은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가 시대적인 과제라며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분들의 구체적인 기준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분, 그런 분들이면 좋겠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 등 앞으로 다가올 정치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교감하는 단계일 뿐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확실한 무언가를 기대하며 토론장에 나온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안 의원의 발언에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안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야 모두 정쟁에서 벗어나 본질에 집중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전국에서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안 의원은 시종 일관 강한 노조로 독자 세력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지지자들과 지방선거 입지자들 사이에선 기대와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국정원 직원 의심 아이디로 전라도와 5.18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터넷 아이디 좌익효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광주지검은 어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 좌익효수는 인터넷에서 전라도와 5.18을 비하하는 댓글 수천 개를 단 혐의로 최근 통합진보당이 고발했지만 국정원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대중교통과 인근 시군의 농어촌 버스를 환승할 수 있도록 한 광역 환승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내일 새벽 5시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광주의 대중교통과 나주, 화순 등 전남 지역 5개 시군의 농어촌 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도 한 차례 환승을 기준으로 50%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 환승제 시행과 더불어 광주 시내버스의 무료 환승 기준을 최초 승차 후 1시간 이내에서 최초 하차 후 30분 이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계절과 장소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키울 수 있게 생육 환경을 조절한 시설을 식물 공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첨단 조명인 LED를 이용할 경우 생산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ED 식물 공장의 농업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농협 점포 지하에 조성된 LED 식물 공장입니다. 배양액이 퇴양 역할을, LED 광원이 광합성을 위한 태양빛의 역할을 하며 식물을 키웁니다. 좁은 면적에서도 다단 재배가 가능하고 생육 속도도 노지 재배보다 3배가량 빨라 엽채류의 경우 파종 후 한 달이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시범 재배 중이지만 조만간 본격적인 판매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매장 한 200평 규모로 해서 지금 마트를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트 개장이 되면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일본과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선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식물 공장.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기존의 형광등이 아닌 LED를 주 광원으로 하는 식물 공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ED는 에너지 소비가 적고 수명이 길면서도 식물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파장대의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련 업계와 기관들도 LED 식물 공장이 미래 농업의 한 축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적극적인 정보 교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農業に携わる人たちがもうだいぶ年を取ってるんですよね。ですからだんだん農業の人口も減ってくる中で、新しい農業、若い人たちが参入できたり。
농업계 일부에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농민들의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지자체들이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어 LED 식물 공장은 빠르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광주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3곳의 식물 공장이 운영 중인 가운데 조만간 서방 지하 상가에도 대규모 LED 식물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구촌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식량 포럼 창립 총회가 오늘 여수 엠브로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식량 포럼에는 국내외 민관 산학 전문가 160여 명이 참여해 농업 미래와 대체 식량, 축산과 임업, 수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2년간 활동하게 되며 포럼 대표로는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추대됐습니다. 개장 2달째를 맞는 전남해 해변에 현재까지 39만여 명이 찾아 예년보다 9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변별로 신안 우전에 7만 명이 다녀갔고 완도 명사십리 4만 3천 명, 한평 돌머리 3만 8천 명 순으로 나타나는 등 11곳 해변에서 예년보다 관광객 방문이 30%가 늘었습니다. 순천 정원박람회 정원시설이 주로 야외에 있다 보니 여름철엔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줄 수밖에 없죠. 주최 측이 더위에도 정원박람회 즐길 수 있는 체험시설을 크게 늘렸다고 합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에어바운스 안에 아이들이 연신 몸을 담고 물장구를 칩니다. 물속을 헤집고 다니며 친구들과 물총 싸움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한켠에는 물 안에 풀어놓은 미꾸라지를 잡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편을 갈라 많이 잡는 팀이 이기지만 고사리 같은 손에 미꾸라지가 잡히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속으로 이리저리 넘어지기를 수십 번. 드디어 미꾸라지가 잡혀 올라옵니다. 시원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좋고 가족들하고 또 왔으면 좋겠어요. 경쾌한 북소리 위로 시원한 물줄기가 올라오면 이번에는 신나는 난타 체험이 기다립니다. 비록 서툰 솜씨지만 북을 두들기다 보면 쌓였던 스트레스는 저만치 사라집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운 여름철. 정원 박람회장은 후끈 달아올랐지만 이곳만큼은 더위를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네,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나 날씨가 좀 더운 거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시원한 물놀이 장소도 있고 하니까 또 국제 정원과 함께 물놀이가 겸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다른 학교도 많이 와서 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박람회장 안에 휴가철과 방학을 앞두고 마련된 체험 장소만 모두 20여 종. 기존의 승마나 공예 체험에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이색 체험 프로그램에 관람객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절기에는 모든 그 사람들이 이제 계곡과 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착안해서 저희도 박람회장 내에 이런 물놀이 시설을 함으로해서 아이들이 많이 지금 찾아와서 아주 즐겁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색다르고 재미있는 여름철 다양한 체험 행사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정원 박람회의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절전 운동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쿨 비즈니스 캐주얼이 확산돼 남성복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 유통업계가 최근 여름 정기 세일을 분석한 결과 남성 정장 매출은 10% 줄어든 반면 캐주얼 복장은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력난으로 절전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면서 무더위에 적응하기 위해 간편 복장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축산물 직거래 큰 장터가 옛 광주 남구청 광장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에서 생산되는 200여 종의 제철 농산물과 축산물이 시중 가격보다 최고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이번 장터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그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자는 이른바 로컬푸드 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이나 의경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42살 임모 씨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차로 친 뒤 달아났다 1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5일에도 광주 장덕동에서 50살 전모 씨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는 등
이번 주 광주에서만 4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순환을 당했습니다. 여수 산단의 노후 배관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LG화학 여수 VCM 공장의 노후 배관이 찢어지면서 다량의 가성소다가 배출됐다며 여수 국가산단의 오래된 배관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는 지난 5월에도 여천 NCC 가스배관의 구멍이나 부탄가스의 일종인 C4가스가 누출되는 등 최근 들어 산단 곳곳에 설치돼 있는 배관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